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추위의 끝자락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들겠는데요. 아직은 한파주의보 속에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0도, 영월 영하 12도, 횡성과 평창 영하 13도로 출발했지만 한낮에는 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영하권의 추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요. 비가 오는 곳은 5에서 10mm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제설 작업에 신경 써주시고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민 영상 제작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이 직접 원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하는데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2월 1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집회를 벌여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업무 방해, 건조물 침입, 특수 건조물 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2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아친연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재산권인 만큼 집회 시위의 자유인 기본권도 인정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평창군 내 초중 고교생들에게 무료로 우유급식이 제공됩니다. 평창군은 국비 2천만 원, 군비 2억 4천만 원 등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창군 초중 고교들 2,500여 명 전원에게 개학일부터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유 무상급식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학생 지원 정책입니다. 원주시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35세 이상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35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120명을 모집하며 희망 사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태현 청년정책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주시의 청년들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혹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원주시 청년 인구는 9만 3천여 명입니다. 네. 건강보호 심사평가 통계에 따르면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관련 치료를 받은 청년은 2019년 약 3,800명, 20년 4,000명, 21년 4,800명, 22년 5,100명, 23년 5,200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기준으로 원주 청년 인구 대비 5.6%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타깝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네요. 네, 원주시가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이렇게 증가하는 청년들의 우울함도 있겠지만 다른 또 이유들이 있을까요?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취업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의 선택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기획되었고, 우울증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그럼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신청 대상은 신청에서 현재 원주시 주소를 둔 18세부터 39세 중 광해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 24명 모집합니다. 선착순 24명을 모집하는군요. 네네네네. 우울증 관련 질병으로 최초 진단받은 날짜가 091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진단받은 날짜가 091 기준 3년 이내인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행정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진료 기록 사본 및 의사 소견서,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및 시청 복지센터까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시청 복지정책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누가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청 후 3월에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면 6월과 12월 이내에 걸쳐 올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광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및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 부담금이며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선착순 24명을 모집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청한다고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셨는데 또 지원을 받는 기간도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산이 한정적이라 올해 24명 선정하고 작년 대상자를 포함한 40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대상자 선정이 되시면은 최대 2년간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2년간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럼 이런 청년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최근 학업, 직장, 대인관계 등으로 정신적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다수 있습니다. 이에 작년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드렸다는 것이 자기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다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네. 이에 원주시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 원주시와 지역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양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 치료는 처음에 발병했을 때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초기에 청년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정신건강 회복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우울감을 회복해내고 다시 멋지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이 이제 기대효과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보탬이 되겠지만 혹시 우울증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네, 따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예. 앞으로의 혹시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우울증 치료비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 2년간 80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게 뭐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지원이 되나요? 6월과 12월에 2회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씩 나눠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1년에 총 40만 원이고요. 2회 4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사용 내역이나 이런 거를 따로 이제 뭐 보고라고 하면 그렇고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관련 예산에 사용했다는 거를 확인을 거치시는지. 네. 예, 상하반기 2회에 거쳐가지고 지원금 신청하실 때 그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하셔야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한 금액만큼 나오는 거죠? 80만 원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수증 그 내역 중에서 그 본인 부담금에 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나왔으면 그거에만큼만 이제 치료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병원 내역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청년들 역시 우울증 치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태현 청년정책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원주 시민영상제작단을 공개 모집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이 원주의 이야기를 전하는 원주 시민영상제작단 활동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원주 시민영상제작단에 참여할 시민 모집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원주 시민영상제작단은 시민이 원주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의 시선으로 만들고 또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활동인데요. 네. 모집 분야는 연출, 촬영, 편집, 진행 분야로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시민 또는 원주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8일 금요일까지로 모집 이후에는 3월 한 달간 각 분야의 전문 강사에게 영상 제작 강화 교육을 받은 뒤에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한 달 동안 멀티 카메라 조작법, 라이브 스트리밍 활용 등 영상 제작에 대한 다양한 역량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이후 센터가 기획하는 미디어 활동에 소정의 활동비를 받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의 참가 신청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이혜원 사업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 영상 제작단은 원주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시민의 시선으로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시민과 함께 시민들과 가까이 하기 위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의 방향성에 부합되는 시민 참여형 미디어 지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획하는 온라인 콘텐츠 휴먼 다큐 제작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획하는 온라인 콘텐츠 휴먼 다큐 제작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상 제작 활동과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 원주 만두축제 만두방송국에서도 활동 가능합니다. 제작 활동 참여 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연출, 촬영부터 진행까지 직접 원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도 전해주시죠. 네, 3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우선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획하는 온라인 콘텐츠 휴먼 다큐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두축제 같은 원주의 대표 행사에서는 행사장 현장에서 만두방송국이라는 라디오 부스를 마련해서 라디오 사연 소개나 현장 방송을 진행할 기회도 있는데요. 네. 이런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을 한 해 동안 원주시 곳곳에서 진행하면서 또 센터에 마련된 방송 영상 제작 장비와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또 편집실 등을 활용하면서 영상 제작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네. 영상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교육도 받고 실제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모집 기간이 지나면 서류 심사를 거쳐 한 달 동안의 미디어 역량 교육을 받고 팀별로 영상 제작 활동을 진행한 후 연말에 수료식을 진행하는 일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센터 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이혜원 사업팀장에게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딱히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인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면 만 19세 이상,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위해서 원주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성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현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시민 영상 제작단 지원서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이달 말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3월부터 이제 그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민 영상 제작단 참여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원주 시민 또는 원주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인데 영상 제작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영상 제작 경험이 없어서 활동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방송 제작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한 달 동안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또 직접 센터 장비를 활용해 에서 실무 연습을 할 수 있으니 경험과 나이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이란 분야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2월 한 달간 시민 영상 제작단 모집이 진행되는데 원주의 다양한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줄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올해 원주시에 각종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라고요. 네, 올해 원주시에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가 속속 갖춰집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미래차 바이오 허브센터가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라대 안에 있는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을 결합한 신축 건물을 조성해
원주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부활을 기합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중대형급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시험평가센터도 원주에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원주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중대형급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섭니다. 네. 290억 원을 들여 불온 일반 산업단지 내 6,416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29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드론과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 안전을 위한 시험평가와 인증,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이에 앞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오늘 5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정식 개관합니다. 네.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 내에 총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24,000제곱미터, 연면적 7,00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전국 최초의 의료 생명 전문 국립과학관으로 탄생합니다. 또 의료기기 업체 입주 및 지원시설로 활용될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는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출범한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미래산업도시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고 한국반도체교육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며 고부가 가치를 이끌 첨단 산업이 원주에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인 것도 자랑스러운데 최대 규모의 중대형급 드론 관련 센터라니 기대가 되고요. 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하반기 중에 정식 개관한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올해 첨단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원주시가 미래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원주시와 횡성 소식 함께 들어보죠.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지난 7일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에 있는 한국공항공사 3층 회의실에서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마련했습니다. 서명식에는 원광수 원주시장, 김명기 횡성군수 등 두 지자체 실무진들이 참석해 공동 건의문 서명, 기념 촬영, 간담회 등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동 건의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공동 건의문에서 두 지자체는 횡성 터미널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국제선 유치 여건 조성을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에 촉구했습니다. 건의문은 231만 명의 배후 인구, 수도권에 편중된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의 수요 대체, 중부권 국제항공물류 중심지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전략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촉진 등 국제공항 승격 필요성 등을 담았습니다. 또 원주 주력 산업인 웰리스 관광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 관광 활성화, 항공 물류기지 육성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대, 항공여객 편의성 증진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 횡성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기 활성화 등 승격 효과도 제시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정부의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공조 체제를 갖춰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원주공항이 꼭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돼서 이 공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죠. 평창 면온 IC 인근 면온천에 봉평 생태공원이 올 상반기에 준공된다고요? 네, 평창군이 면온 IC 인근 면온천에 봉평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면온 IC 인근에 위치한 면온천 친수 공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잡목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방치되면서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준공이 현재 목표입니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이번 면온 하천 봉평 생태공원 조성이 환경을 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면온천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혹시 최도원 기자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면온천. 네, 면온 IC 인근에 위치해 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제 잡목과 쓰레기 투기로 방치됐기 때문에. 쓰레기로 방치됐던 곳이군요. 네네, 이번에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의 면온천의 봉평 생태공원이 올 상반기에 준공된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앞서서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주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최초 국내 규모인 중대형급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 시험평가센터가 원주에 들어선다는 오늘 굉장히 희망찬 소식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